내어보고 부탁해.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온 내 월급을 부탁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인공을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21살 평범한 사무직 직장인이고요. 요즘 돈에 관심이 많아져서 금융 관련 블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먹을 거나 선물 주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쓰는 돈이 더 많았고 돈 씀씀이가 커서 생기는 대로 다 썼습니다. 그나마 알바하면서 모은 100만 원은 1월에 성인이 되자마자 노는데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고 돈을 모으고 싶어서 가계부 어플도 사용하고 적금이나 연금도 들었습니다. 2019년 목표 금액은 작지만 500만 원이었습니다. 목표한 금액보다 많이 저축한 걸 보니까 뿌듯했고, 그래서 2020년 목표는 3년 안에 4천만 원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적금을 2개를 들었고요. 그리고 월급 통장으로 사용할 CME 통장을 찾던 중 사이다뱅크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월 복리 2%의 예금자 보험까지 된다고 해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4월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네, 마침 보험은 어릴 때 가입할수록 좋다는 말에 바로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애인이나 부모님께서 너무 무리하게 적금을 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쓸 돈도 없으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욕심이라고요. 부정할 수 없지만 제가 의료 충동 구매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이 없던 지출을 하고 지출 내역을 보면 더 스트레스라서 모으려고 하거든요. 부족한 생활비는 작년에 모은 돈에서 조금씩 빼서 쓰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선 내용 중에 보험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4월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문구를 봤다라고 하셨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험 생명표라고 해서요, 이게 사람의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에서 이렇게 체결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몇 살까지 사는지 이런 통계 자료들이 한 3년, 4년마다 이게 갱신이 돼요.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험금을 정하고 보험금액 얼마를 받아야겠다 이거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 경험 생명표라고 해요.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해서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는 해마다 갱신을 하는 건 아니고요. 3년, 4년 주기로 경험 생명표라는 걸 갱신을 하는데,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은 뭐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또 지급을 해줘야 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경험 생명표가 오르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 때 가입을 하면 건강하니까 뭐 가입하자마자 바로 돈을 지급할 일은 좀 확률상으로 떨어지니까 보험료 조금 더 싸다고 보시면 돼요. 경험 생명표가 바뀌는 기간은 4월 1일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 추천으로 연금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해요. 70만 원씩. 그리고 12월에는 적금 2개를 가입했는데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눠서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연금보험 70만 원. 자, 여러분,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이 아니라 연금보험이에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연금저축보험은 많이 아시는데 연금보험은 잘 모르시죠? 왜냐면 연금저축보험을 주로 많이 권유를 하게 되니까 너무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좀 설명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 이제 냈던 세금을 이제 이 상품을 가입함으로써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제 혜택은 전혀 없지만 비과세, 말 그대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받을 때 따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 400만 원 한도, 500만 원도 이렇게 넣고 나머지 금액을 좀 더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 하시면 연금보험으로 보충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좀 우선적으로 메인으로 넣기에는 연금저축보험도 있는데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020년에는 급여가 인상이 되어서 세후 167만 원으로 받고 있고, 실비보험은 뭐 실비 플러스 종합보험이라던가 아니면 안보험이라던가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청약통장은 2만 원씩 넣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110만 원인 걸로 봐서는 금액을 좀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청약 2만 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왜 10만 원을 넣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만약에 내가 청약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청약에 들어간 금액도 보거든요. 그래서 2만 원보다는 10만 원이 훨씬 더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 10만 원까지 넣으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 기준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 최대 10만 원씩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청약이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청약은 그 정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건이 좀 쉽기도 하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기도 해요. 이게 1년 이상 넣으면 2순위가 되고 2년 이상 넣어야지 1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정책에 따라서 뭐 6개월, 1년으로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지만 최대 금액 10만 원으로 2년 이상 꾸준히 놓치지 않고 넣는 게 1순위 자격을 맞추는데 훨씬 더 유리하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모든 분들이 꼭꼭 챙겨서 혹시 모르니까 해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사는 가장 싼 방법은 여러분 청약이 되는 거예요.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는 게 새 집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점도 꼭 염두에 두셔서 청약 종합저축을 하시고 또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청년우대형 청약 종합저축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시면 비과세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꼭 챙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어보고 부탁해. 네, 이래서 이제 은행 일반 적금 30만 원까지 해서 총 770만 원을 2019년에 모았었고 그리고 통장 잔액은 500만 원을 모았었는데 400만 원 있다는 거 보니까 100만 원 쓰신 것 같아요. 이게 2019년 이제 마감 자산을 얘기를 해주셨고 2020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월 현재 한 달 소득이랑 지출을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은 167만 원이고요. 이제 연금보험은 매월 70만 원, 그리고 청약은 10만 원씩. 20만 원, 10만 원에서 30만 원 넣는 게 있고, 그리고 사이다뱅크에서 저축을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3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적금은 3년짜리로 넣으셨는데 처음에 넣으셨던 우리은행 적금이 이게 아마 1000만 원 만들기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적금으로 넣으셨고, 그리고 사이다뱅크에서 넣으셨던 거는 1년짜리 적금을 해서 360만 원 모으는 거를 하셨고, 자,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월 약 9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제 아까 데이트 통장을 쓰신다던 그게 이제 10만 원이 나가고 있고, 통신비가 6만 원에서 4만 원, 6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네, 핸드폰 요금이 생각보다 이게 적은 분들이 잘 없네요. 이게 알뜰 폰을 쓰면 줄이면서 이제 통화 품질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따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 안에서 잘 모으고 잘 아끼고 있는데 이게 좀 체계적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이 16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50%면은 한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거의 한 30% 가까이가 지금 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39년 뒤, 그러니까 60세에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9년 뒤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과연 40년, 약 40년 뒤에 돈의 가치가 현재의 가치만큼 할까요? 한 20년, 30년 전만 생각을 해도 그때 아이스크림이 50원짜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50원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얼마예요? 최하 1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50원짜리가 1000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게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얘긴데, 글쎄요. 저는 좀 이 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뭐 공시이율도 있고 이율대로 주고 비과세가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좀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39년 뒤를 40년 뒤를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물가 상승분이 반영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추천을 해드렸던 게 바로 연금 저축 펀드 상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비과세 혜택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크게 손실이 없고 또 공시이율로 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공시이율이 뭐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투자가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넣은 돈이 이자만 조금 붙어서 그대로 가치를 가져가지 더 이상의 가치를 플러스할 수 있는 요인은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고 또 그 안정성이 더 이상 이제 불려주지 못하는 단점이 되기도 해요.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은
이제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현재 자산보다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 투자를 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쪼개서 나눠서 넣는 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70만 원으로 넣기보다는 뭐 연금보험이 한 30만 원 정도 넣고 뭐 연금펀드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넣어보다가 괜찮으면 추가로 또 더 불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조금 더 쪼개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아 이것도 괜찮구나 라는 그런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연금보험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넣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좀 더 조정을 해서 이렇게 투자형 상품도 일부 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약은 월 10만 원씩 굉장히 잘 넣고 있고요. 청약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가점 요인이 있어요. 제가 청약홈과 관련된 영상도 올렸었는데 뭐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였던 기간 그리고 청약 순위 그리고 금액 그리고 뭐 구성원 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청약 홈으로 바뀌면서 자격이 안 되는 것들은 전산으로 웬만하면 다 걸러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말인즉슨 예전에는 그만큼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무자격자들은 대거 이제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고 넣어야 되고 이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리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나의 청약 가점제를 했을 때 나의 점수는 몇 점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 해보시면 청약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금을 월 50만 원씩 넣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연금보험에 들어가는 금액 일부든 아니면 이렇게 적금으로 넣는 금액의 일부든 월 10만 원씩은 좀 투자와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해서 좀 상품을 조금씩 가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월 1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렇게 정하기보다는 이번에는 공부를 해서 펀드를 한 개 좀 5만 원씩 가입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주식 공부를 해서 한 주씩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옷을 좋아하면 뭐 패션과 관련된 그런 주식을 먼저 살펴보면 본인이 그 트렌드나 그 회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요즘은 좀 별론지 이런 부분들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 아는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투자와 관련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펀드도 있고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고 좀 힘들게 느껴지니까 이 중에서 본인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본인이 가진 돈에서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8만 6,210원이 남아요. 자, 여기서 전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본인이 이제 배워보고 싶었던 거 공부를 하면서 아직 용돈이 많지 않아서 좀 못 배워봤던 거 이렇게 사람은 원래 그런 거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 이런 거 좀 배워보고 싶었어. 하다못해 뭐 캘리그라피라든지 아니면 뭐 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취미로 즐길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이게 레벨이 오르면 또 그걸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께서 좀 본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용돈 10만 원, 데이트비 10만 원 그리고 이제 보험료까지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서 보험료, 통신료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남는 금액은 이제 잘 모아두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적어주셨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 전환하면서 희망 지역이랑 평수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정신 없어가지고 무작정 넓은 곳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혹시 변경이 안 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괜찮아요. 이건 정말 그냥 수요 조사를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정말 설문조사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21살 진짜 사회초년생의 내 월급을 부탁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또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그리고 내 월급을 부탁해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또 시즌 제로 상시 링크 오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을 예정이니까요. 저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